오늘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신고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판례를 중심으로 아파트에 가끔 붙을 수 있는 현수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부착된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관리소장 이야기와 똑같이 미승인 현수막을 제거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안쪽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현수막을 떼면 어떻게 되나부터 말씀을 드려야 오늘 이야기를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6월 4일 파이낸셜 뉴스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자신의 집 앞을 가로질러 설치된 광고 현수막이 눈에 거슬려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는 화가 나 스스로 현수막 한쪽을 칼로 그어 뜯어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왜 남의 재산에 손을 대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 시비는 법정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법인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게시대 외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 또는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을 건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저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같은 개인이 현수막을 철거한다며 훼손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누군가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는 당연하고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강범위한 죄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손괴죄는 언론에 간단히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주변 아파트에 설치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이라도 개인의 소유물인 만큼 임의로 철거를 하거나 수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지 불법 현수막이 개인 소유지 내에 부착되어 있거나 개인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는 가능하고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철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철거할 경우에는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이 눈에 아무리 거슬리더라도 지자체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이 길가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위 변호사 자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관련 업무를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7월 15일 리걸타임즈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이라도 관리소장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한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6월 22일 아침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아파트 상가 앞 화단에 걸린 주민들 피해주는 관리소장 물러가라 라고 하는 현수막 2개를 가위로 절단해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한 일이며 이 행동은 법률과 관리소장 업무에 따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나도 잘못이 있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고 내가 한 행동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나의 작은 잘못을 덮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을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입주민들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정하는 바 또한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이 정한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위 불법 현수막의 경우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현수막의 내용 또한 입주민의 피해주는 관리소장 물러나라 라고 한 것인데 피해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서 A 관리소장의 명의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유발하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관리소장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법치국가에서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자력구제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벌금 7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스스로 남의 재산을 잘라버렸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현수막을 잘라버린 것은 같은데 처벌되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입니다. 2017년 2월 10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관리소장 B씨가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 동대표 회장 책임져라 라고 적힌 현수막이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되자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했다가 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내용에는 주택법 및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아파트와 입주자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일반 분양된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현수막을 주인 동의 없이 떼었기 때문에 관리소장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철거한 권한도 없는 것을 떼었기 때문에 재물 손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은 이미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죄목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은 항고 및 재정 신청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입주민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판단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붙였고 현수막을 붙인 날이 하필 해당 동대표에 대한 해임 투표 하루 전인 것을 볼 때 고의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여 관리소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당 행위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관리소장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내의 게시물 또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아파트 특성상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다면 정당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둠으로 인해서 관리소장의 업무상 자율성을 보장한 판결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남의 물건인 현수막을 제거해서는 안 되는데 남을 괴롭히거나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 헷갈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원 기사는 저희 친절한 생활 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친절한 생활 연구소 들어오셔도 되고요. 블로그 주소를 아래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는 그 외에도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판결과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도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새 영상 올라오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마구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